사상 최대였던 한국 화장품 수출. 미국 수출이 10억 2천만 달러, 중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15%가 공식 발효되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T의 경쟁력은 좋은 품질, 가성비, 저렴한 가격입니다. 결국은 소비자 가격을 안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석유 제품, 플라스틱 등 대미 수출량이 큰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현지 수입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체에 관세를 나눠 부담하자며 비용 전가를 시작했습니다. 15%는 아니더라도 너네가 관세를 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가격 자기네들 관세 내야 되는 거니까. 미국이 뒤늦게 밝힌 관세 부과 방침은 기존 관세에 상호 관세율을 더하는 방식. 일본은 40%대까지 관세를 무는 품목이 생길 수도 있어 비상인데 우린 한미 FTA 덕에 최종 관세 15%가 확정적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미 FTA로 이미 모든 관세가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0+15에서 그냥 15%가 되는 겁니다. 다만 15%로 낮춘 자동차 관세는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 25%가 유지되고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액 감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증가로 인한 국내 생산 기반 약화가 우려됩니다. 기술 경쟁력으로 뚫어서 한국 물건이 비싸지더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정부는 관세 상황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며 통상 전략을 새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가 면제된다며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5포인트 넘게 밀리던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오름폭을 늘리며 닷새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포인트 하락한 3,225.88에 코스닥은 6.22포인트 오른 812.0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용부진과 제약주 약세, 연준 인사 결정 등의 나스닥 지수만 상승하는 등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 강세 속에 KTNG는 역대 신고가를, 파라다이스와 현대엘리베이터, 재건주 상승 중입니다. 반면 LIG넥스원 10%대 급락하는 등 방산주, SK케미칼, MNC솔루션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K이노엔과 두산테스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저장성의 호이강 마을에는 거리 씻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 체험을 하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리 씻기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자 시원한 상간수가 마을 돌길을 흥건하게 적십니다. 호이강 마을은 명청시대 건축물이 많아 고즈넉한 풍경이 매력적인 곳인데요.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거리 씻기 행사는 300년 된 이 고장 전통입니다. 재난을 씻어내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文化然后特地就是在放暑假的时候把孩子带到这个文化当中去感受这样一个夏天的一个快乐的感受。对。 시원한 4도씨 상간수가 600m 길이의 돌길을 적시면 길의 냉각 효과로 더위를 제법 가라앉혀준다고 합니다. 이 피서 효과 톡톡한 전통 행사에 매년 5만 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这几天嘛放水了，星期六、星期天嘛更忙。今天有几个航班？
한바탕 물놀이 뒤 시장을 달래는 사람도 많아 300년 이어진 전통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합니다. 일부 주택이나 애완동물 카페에서도 사자 사육을 허용하는 나라 태국. 이 남성은 치앙마이의 저택에서 사자와 라이거 여러 마리를 개와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เลี้ยงเขาได้เพราะเขามีความขี้เล่นความน่ารักเหมือนสุนัขหรือแมวเลย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에서 애완동물로 사자를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 현재 500마리 정도가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애완용 사자 사육이 인간과 사자 모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특히 불법 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And we have interviewed traders who have given us prices for live and dead lions. 새끼 사자 한 마리가 50만 바트, 우리 돈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자를 기를 경우 사자를 등록하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뒤 당국에 통보하면 되는 시스템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사육 기준도 번식에 대한 제한도 없어 전문가들은 엄격한 법적 규제와 국제적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다양한 음식에 곁들였던 감칠맛 소스, 가룸이 포르투갈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았던 발효 소스 가룸. 여러 종류의 생선을 통째로 소금에 절여 몇 달간 자연 발효시킨 일종의 액젓입니다. 포르투갈 남서부, 대서양과 접한 트로이아는 고대 로마 시대 가룸의 대표적인 생산지였습니다. 지금은 유적으로 남은 이곳의 돌 수조를 활용해 당시 방식 그대로 가룸을 재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s gab hier die notwendigen Ressourcen, um Garum sehr einfach herzustellen, weil es sehr einfach war, Salz in großen Mengen zu gewinnen und es hier bis heute viel Fisch, Hitze und Sonne gibt. 돌 수조에 소금에 절인 생선과 물을 담아 30에서 40도의 고온에서 몇 달 동안 발효시키고 숙성되면 천으로 감싸 손으로 짜내 맑은 황금빛 액체만 걸러냅니다. Es ist sehr wichtig, dass der Fisch frisch ist, denn seine Organe müssen rein sein, ohne jegliche Verunreinigung. Wir verwenden den ganzen Fisch. 이렇게 복원된 가룸은 셰프들의 손을 거쳐 다양한 요리에 감칠맛을 더하는 소스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30만 명이 넘는 가운데 지자체 등이 나서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식 비즈니스 예절을 배우는 연수회가 열렸습니다. 기타큐슈시가 주최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企業に長く勤めて定着率を上げていきたい、支援もしていきたいと、引き続き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 지원에 나선 회사도 있습니다. 야마가타시의 이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체 직원 중 40%인 115명이 외국인 근로자인데요. 그동안 채용한 외국인 인력 중 80%가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ご家族もいない、ね、友人もそんな多くないですよね。そうなってくるとプライベート面をどうケアしてあげるか、会社の中でサポート体制を作るということがすごく重要で 이를 위해 외국인 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이들이 이사할 집을 알아봐주거나 시청에 제출할 서류 준비를 돕기도 하고 임신한 직원이 있으면 병원 진료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KBS 월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현재 가자 지구를 20년 만에 완전 재점령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제거한 뒤에 다시 넘기겠다는 계획인데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회의를 열어 가자 지구 완전 점령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전체의 75%를 점령한 가자 지구에 5개월간 이스라엘군 5개 사단을 투입해 가자를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입니다. 2005년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철수한 지 20년 만에 재점령을 추진하는 겁니다. 가자 북부에 거주하는 주민 10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에 앞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를 완전 장악해 하마스를 제거한 뒤 아랍 세력에게 넘기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We want to hand it over to Arab forces that will govern it properly without threatening us and giving Gazans a good life. 그러나 이스라엘군 총사령관인 자미르 참모 총장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면 억류 중인 인질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이스라엘 군인의 생명도 희생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질의 가족들은 내각 회의가 열리는 총리실 밖에서 전쟁 확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이스라엘 전국에서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We want our people out of Gaza. We want our hostages out. We want our soldiers out.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의 발언을 협상 과정에 대한 노골적인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도 가자 재점령은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다며 가자 전쟁 확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6주 만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늘고 있는데 2천억 원대 탈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대사관과 주재원 거주지가 몰려있는 서울 한남동. 주민 13%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막 가볍게 이렇게 플레이스를 좋아하니까 빌라들 쫙 다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 부촌으로 외국인들 매수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면 고급 아파트, 유틸리티 좋고 커뮤니티 좋고 그런 데 가죠. 외국인의 아파트 매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60%가 수도권입니다. 서울만 보면 10채 중 4채가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외국인도 고가 아파트만 주로 매수하는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마른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가족에게서 돈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탈세 혐의는 외국인 49명 2천억여 원. 자국의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서 돈을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세를 주고는 임대소득을 미신고했습니다.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잘 안 하는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여권이 있고 이미 거주증이 있고 그러면 전입신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국세청은 외국인의 주택 관련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줄이자는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의약품 공급 중단 부족이 280건 넘게 신고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이가 일형 당뇨를 앓는 이 보호자는 최근 근심이 늘었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에게 필수인 인슐린 약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혈당이 왔을 때 혈당을 올려주는 주사제와 스프레이도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혈당 온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약은 없고 응급상황으로 가는 거 말고는 인슐린도 공급이 안 될 때는 안 된 적이 있었고 이 약국은 처방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지자 약품 20여 종의 수량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인데 너무 간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입고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원장님 쓰고자 하실 때 약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항생제처럼 자주 먹는 약부터 일부 항암제, 진통주사제, 지혈제 등도 최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기초 성분 7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 중국과 인도 비중이 높은데 최근 현지 규제가 강화돼 원가가 상승했습니다. 제조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생산을 줄이면서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해외 제약사가 공급을 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약이 확 중단이 돼버리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거거든요.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시간들이 별로 없는.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선 공공생산 시설을 만들고 국산약품 비중을 늘려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아직 덥긴 하지만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드는 추세입니다. 입추를 기점으로 열대야에서 벗어난 곳이 많은데요. 서울은 최저 기온이 23.9도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전남 구례와 대구가 33도, 서울과 대전이 32도, 춘천은 31도로 습하고 체감온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누적 강수량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해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올 때가 많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